(8월 20일에) 이 작가 김용민의 변두리 인물 현대사로 오셨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인물과 함께 만나볼까요? 이 작가님 지금 스튜디오 바로 들어오셨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어디 갔다 이제 왔어요? 여기 밑에서 뭐 좀 하네요. 예. 예. 자, 벌써 8월도 20일 지났습니다. 오늘 하실 분 보니까 네. 그동안은 뭐 김기춘이니 뭐 이런 사람들은 나하고 친하지도 않은 분들 한 번 마주친 적도 없는 그런 분인데 오늘 이분은 제가 지난주에 인터뷰도 했어요. 그랬어요? 예. 아이고. 그래요. 하여튼 그런데 꼭 한번 짚어봐야 될 인물이긴 그렇습니다.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우리 광고 듣고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민TV 라디오를 지지해주시는 방법. 팟빵 홈페이지에서 총 4가지를 클릭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더 좋은 방송을 위한 최고의 응원.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좋대요. 노무현의 머릿속이 궁금하십니까? 일베 친구들이 자꾸 이상한 말 합니까? 얼음보다 시원하게, 수박보다 큼직하게 털어놓는 진짜 민주주의에 관한 책, 노무현의 머릿속. 비싸지도 어렵지도 두껍지도 않습니다. 이 여름 후덥지근하고 답답한 마음을 한 방에 날려드립니다. 오프라인 서점에서 덜컥 집어도 10,000원. 152쪽의 슬림한 바디, 구석구석 친절한 사파까지. 국민TV와 함께하는 노무현의 머릿속. 전국 서점에 있습니다. 변두리에서 그를 만나세요. 현대사가 보입니다. 이 작가 김용민의 변두리 인물 현대사. 자, 우리 성우분들 목소리 참 멋지죠? 그러니까요. 예. 부럽네요. 우리는 뭐 어디 가도 약장수 목소리라 그래가지고. 아니 뭐 또 각자 또 다 장기가 있기 마련인데 우리 성우분들 목소리만 좋은 게 아니라 아주 외양도 너무 멋지십니다. 특히 우리 여성 성우분, 아주 미인입니다. 예. 안 보인다고 막. 아니 진짜예요. 진짜입니까? 예. 언제 한번 그분들하고 너무 업무적으로만 일을 하다 보니까 뭐 긴밀하게 대화를 나눌 일도 없고 그래서. 그러니까 국민TV 사람들 너무 심심해. 술도 안 먹지. 그냥 바빠 할 수가 없어 기본적으로. 참. 예. 우리 이 작가님하고도 방송 시간 외에는 사실 이 교분을 나눌 도리도 없고 말이죠. 참 너무 송구스럽고 그렇습니다만 다 뭐 이해를 해주시고. 네, 그럼요. 네. 아니 그 권은희 과장 보면서 네. 정말 참 우리 사회의 여성 파워가 도대체 그 궁극은 어디일까? 일당백이지 뭐, 그죠? 뭐 진선미 의원에 그렇습니다. 놀라기도 하고 이 권은희 과장에게 또 놀라기도 하고 말이죠. 권은희 과장이 사법고시 패스했더만 보니까. 네네네, 그렇습니다. 경찰의 특채한 거 되는 거죠. 그렇죠. 정말 재원 중의 재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권은희 과장 어제 집단 뭐 린치를 당한 격이었는데도 뭐 불구하고 1대9로 싸웠다. 뭐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꼿꼿하게. 근데 혹자는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예. 이게 아무리 저 권은희 과장 같은 경우는 일단은 역시 뭐 사법 고시를 패스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혹시 경찰에서 잘려도 AC8 더러 안 해. 이렇게 가도 뭐 변호사 하시면 되지. 뭐 이런데 권은희 과장 같이 고결한 분이 욕은 안 할 거예요. 욕은 안 하시겠지. 그러니까 내가 빙의가 이 작가로 빙의가 돼서 불결한 우리 이 작가나 이제 욕이 나는. 그런데 그 소위 말하는 영혼 없는 공무원들. 글쎄 말이에요. 그 어제 다 경찰들 여러 명 나와가지고 사실은 엄청난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거 아닙니까? 한나라당이 말이죠.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왜 했습니까? 선거 개입했다고 탄핵했어. 아니 그러니까 그 노무현 대통령 풀 워딩은
합법적 범위 안에서 열린우리당을 돕고 싶다. 그렇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타락시켰거든요. 네. 그런데 지들은 완벽히 선거에 개입해갖고 있는 사실도 없게 만들고 말이야. 없는 사실을 있게 만들고 아니, 이렇게 조작을 해놓고는 말이지. 저 명박이 같은 경우에는 말이죠. 지난 그 이명박 정권 때 뭐 이재호가 나온다고 해서 은평구 가가지고 얼쩡거리고.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들은 진짜 도왔는데 말 한마디 했다고 그걸로 탄핵을 시켜? 이명박에는 목이 10개라도 모자랐을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어제 거기에 나온 사람들 전부 범죄자 아닙니까? 그런데 죄가 없다 그러고 무슨 분리하면은 말을 못 하겠다. 청문회 말을 안 한다 그러면은. 그리고 거기 새누리당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양반들 뭐 때문에 국회의원 됐는지 한번 묻고 싶어요. 그 양반들 어제 나 청문회에서 뭘 조사하고 제대로 밝히려고 나온 사람들이 아니고 전부 경찰 국정원 대변인들이야. 예. 대변하러 나왔어요. 조명철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권은희 과장한테. 광주에 뭐 경찰이냐 뭐 대한민국의 경찰이냐.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걸 국회의원이라고 말이지. 조명철 의원이 이북 출신이죠. 저기 탈북했다. 탈북했어요. 그건 뭐 자기는 평양의 아들이야? 뭐야? 와,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되지. 아니, 광주의 아들은 또 우리 이정현 아니야? 이정현 지금 정권 실세 청와대 정무수석. 하여간 정말 저는 화가 나서 못 보겠더라고요. 제가 이 막말을 참는 게 아니라 말이죠. 이 화병을 다스리기 위해서 약을 참 많이 먹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참는 차원인데 한여름에 정말 훅 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저기 비판 반대하는 국민들 다 열받게 해서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한다니까 요즘에. 그래 더워 죽겠는데. 글쎄 말이야. 참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정말 이 강철 멘탈 다시 한번 또 놀랐습니다. 놀랐습니다. 근데 오늘 만날 그 사람은 말이죠. 네. 제가 지난주에 인터뷰했다고 그러는데 누군지 뭐 먼저 말씀하시죠. 뭐 보수의 장자방이라고 불렸고, 그렇지. 한나라당 있을 때는 한나라당의 제갈량이라고 불렸던 윤여준 전 의원입니다. 전 환경부 장관이었고 그렇습니다. YS 때 공직 생활을 아주 깊게 하셨고, 할 얘기 많습니다. 많죠. 확실히 그분 근데 지난주에 봤을 때 보면 말이죠. 지극히 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분 같습니다. 그럼요. 근데 그런 분이 한나라당에 오래 계신 거 그 이유를 한번 물어보고 싶었는데 물어보지 그랬어요. 못 물어봤어요. 아니 면전 앞에다 대고 나는 그렇게 못해. 나는 할 수 있는데. 조명철이 같이 면전 앞에다 대놓고 이렇게 정말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얘기를 난 못해. 글쎄요. 저 오늘 이야기 아마 이거는 뭐 저의 진단입니다. 내 생각에 왜 윤여준이 한나라당을 택하고 그랬냐. 분명히 좋은 얘기는 안 할 거 아니야. 저는 좋은 얘기 안 하죠. 아니 우리 리뷰해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아니 좀 좋은 사람들 좀 소개하라고. 왜 맨날 뭐 그런 사람을 소개하냐고 그러는데 일단은 말이죠. 너무 칭찬하면 재미가 없어요. 방송이 일단 까야 재밌는 거고. 당연하지. 까야 재밌지. 두둔하고 옹호하고 칭찬하고 안 들어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우리 역사 또 우리 정치사가 말입니다. 정말 박수 쳐주고 환영해주고 눈물 흘려주고 이런 분들이 잘 없습니다. 거의 참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뭐 언젠가는 몇 분 또 해야겠죠. 권은희가 대표적인 분이죠. 아니 재정국 의원 같은 분도 그죠? 그렇죠. 그런 분도 한번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분도 언젠가 한번 제가 하겠습니다. 재정국 의원 참 재밌는 일화들이 많이 있는데 한번. 근데 그 양반도 어쨌든 한나라당으로 갔으니까 참. 그래요. 자 우선 오늘 여준이 형 한번 얘기해 보죠. 말씀 본격적으로 방송하기 전에요. 제가 오늘 이거 한 석장 분량 정도 되는 원고를 가지고 왔는데. 요게 제가 한 2년 전에 쓴 그 원고입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이제 우라카이 하루키가 그렇습니다. 우라카이면서 그러면서도 2년 전에 내가 벌써 이윤현이라는 사람 이 정도 간판했다. 이 정도 자랑을 하려고 하는 거지. 2년 전만 하더라도 문재인 캠프에서 지지 연설을 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했죠. 아니 안철수 캠프에 가는지도 몰랐어요. 안철수가 멘토가 될지도 몰랐어. 저는 생각 못했죠. 그런데 안철수 멘토 이런 얘기 들리다가 그 이후에 이제 왜 같이 지방 돌면서 콘서트 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안철수 의원하고 같이. 내가 여준이 형을 굉장히 좀 너무나 화가 났던 때가 언제냐면은 이명박이 아니라 오세훈이가 2004년인가요? 2006년이었죠. 시장 선거 나왔을 때 그때 막판에 또 이 오세훈 캠프에 들어가서 또 장자방 역할을 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때 정말 얄밉더라고. 근데 그때는 사실
어쨌든 뭐 그리고 또 윤여준이 만들었다고 봐야 되죠. 이명박 당선의 또 공신이기도 했어. 그렇습니다. 뭐 결국은 팽당했지만은. 아니, 그러니까 좀 실속도 없어 이 양반 보면은. 자, 우리 여준이 형의 네, 프리부터 한번 한번 가봅시다. 가보죠. 예. 자, 그 학력을 한번 볼까요 우선? 예. 윤여준은 그 최고 명문 중에 명문이라는 경기고를 졸업했습니다. 아. 경기고 하면 뭐 우리나라를 그냥 주의 흔들었다. 예. 지금 그 주의 흔드는 사람이 다 또 경기고 출신입니다. 지금은 경기고가 아마 시험제가 아니고 평준화 됐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당시 옛날에는 이게 시험 봐서 수재들만 들어간 학교 아니었습니까? 아, 그럼 우리 저 여준이 형도 그렇습니다. 수재 중에 시험 하나. 보고. 일단은 말이야 경기고를 졸업했다. 이러면은 그 다음 수준은 당연히 스카이고 또 뭐 외국이고 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스카이가 아니고 단국대학을 입학합니다. 오, 그래요? 그랬습니다. 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공부를 안 했다는 얘기죠. 학교 다닐 때. 그 경기고에 수재들만 모인 데서. 아니 근데 거기서 경기고에서 네. 단국대를 들어갔다 하면 아니 뭐 단국대 좋은 학교라고 생각하고 아니, 좋은 학교죠, 또 그럼. 그렇게 또 차별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좋은 학교인데 생각은 하지만 어, 당신이 굉장히 기가 눌렸겠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윤여준 그 의원 자기 말이에요. 나는 공부를 안 해서 단국대 갔다 스스로 말했으니까 뭐. 그래서 공부를 안 했는데 왜 공부를 그때 안 했냐 하면 이거는 뭐 일설에 의하면 말이죠. 예. 이 고등학교 이제 막 고2, 고3 이럴 때 윤여준 전 의원은 건강에 좀 이상이 생겼다 그래요. 아, 건강이. 그러니까 사실은 말이에요. 뭐 우리 저 김 PD님 같으면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안 해봐서 잘 모르시겠지만 공부도 체력 싸움입니다. 그렇지. 체력이 좋아요. 의자에 앉아 있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 엉덩이 깔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몇 뭐 시간씩. 하여튼 나는 체력이 안 좋아서 공부를 못한 건 아니었으니까. 예. 그래서 어쨌든 건강이 좀 안 좋아서 예. 공부를 못했지 싶었는데 그래서 근데 또 이 공부 좋아하는 사람은요 그렇다고 가만히 누워 있고 놀진 않아요. 예. 그래서 뭘 하냐면 엄청난 독서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고등학교 때 공부 대신에 선택한 독서가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독서가 훗날 그가 정치판의 제갈량 장자방이 되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우리 정치권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대중형. 대중형도 독서는 누구한테 뒤지지 않거든요. 뭐 매일 뭐 책을 손안에 놓지 않은 사람이었으니까. 뭐 JP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한 획을 그었던 정치인들은 다 독서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책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10대가 있다면은 독서는 말이죠. 어떤 책도 좋습니다. 핫윈드 뭐 이런 것도 괜찮아. 읽어보면 다 나중에. 핫윈드는 지금 없지. 없나요 지금? 핫윈드가 어디 있어? 핫윈드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92년, 91년, 90년대 당들을 아주 풍미했던 그런 야한 잡지였죠. 예. 그때 진짜 근데 그게 핫윈드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당시에는 그렇게 저도 많이 봤습니다만은 몰래 봤습니다만은 목사들로서 봤습니다만 그걸 보고 또 온갖 상상을 했습니다만은 그렇죠. 하여간 굉장히 품격이 있었어요. 편집이 아주 산뜻했고 좋았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그렇게 또 뭐 19금도 아니야 그 잡지가요. 근데 아니야, 그 다 나왔어. 그때. 다 나왔어요? 다 나왔어. 그렇군요. 자세히 안 봤구만. 대충 안 본 거 아니야 혹시? 죄송합니다. 아주 뚜렷하게 봤었습니다. 예. 다 여기서 말하는 다가 어느 정도까지인지 모르겠네. 자, 그랬죠.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독서량으로서 공부를 대신했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단국대를 졸업하게 되죠. 네. 그리고 동아일보에 입사하면서 기자로 출발합니다. 사회생활을. 그런데 우리 저 이회창 형이 아마 윤여준 기자를 보고 그랬겠네. 아니요, 그 학교 나오고도 기자합니까? 그러니까 이랬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예. 이회창 전 총재 입장에서는 서울대 안 나오면 기자 절대 못하는 그런 거니까. 아니, 정말 그 양반은 그 기자를 무시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너무나 궁금한 거야. 아니, 그 학교 나오고도 기자를 하나? 그러니까. 정말 아니, 어떻게 고려대 나와서 기자를 하지? 그래. 고려대 나와서 대통령도 합니다. 그렇네요. 대통령도. 미친놈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아주 피곤하지만. 예. 이거 참 어떻게 보면 이겁니다. 이 지금 기자로 입사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뭐 뒤에도 설명하겠지만요. 이 어떻게 보면은 정치판을 움직이는 모사, 책사들이 거의 다 이 기자 출신들이 많습니다. 우리 저 히틀러의 대표 모사 게벨스 있지 않습니까?
그거 저 나치의 선전가였어요. 그렇지. 공보관. 뭐 요즘 말로 공보관이죠. 예. 그러니까 그런 그 뭐라 그럴까요? 저 박정희의 최고 모사는 이우락 제갈조조라고 불렸던 예. 그 양반도 국가재건 최고의 공보관이었습니다. 전두환의 모사 허문도 있죠. 허문도. 국풍 81을 만들고 쓰리 허중이 쓰리 허중이 하나. 그것도 기자 출신 아닙니까? 조선일보 출신. 그렇습니다. 기자 출신이고 제일 뭡니까 거기 그 공보관으로 있었고 대사관 일본 대사관 공보관으로 있었고 그다음에 그 DJ를 대통령 만들었던 DJ와 춤을 이거 히트시켰던 준비된 대통령 이거 만들었던 그 윤홍열 씨 그 양반도 기자 출신입니다. 서울신문 출신이었죠. 그렇습니다. 이게 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 기자의 어떤 이 마인드 예. 또 파고드는 거 또 센스 이런 것들이 아마 근데 기자 자체는 대권 잡기가 쉽지 않아요. 동영이 형이 아마 기자로서는 가장 기자 출신으로서 대통령은 힘들죠. 거의 선례가 잘 없고 그런데 이렇게 뒤에서 만들어주는 거는 기자 출신이 정말 잘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여준의 동아일보 입사는 상당히 아마 나중에 그 윤여준이 장자방으로 불리는데 도움을 주지 않았나. 근데 여준이 형이 그 동아일보 언제 입사를 했어요? 당구 때 졸업하고. 그 몇 년? 뭐 한 60년대 됐겠죠. 그렇구나. 제가 어제 그 동아투이 인사분들을 만났는데, 네. 그때 한번 물어볼 걸 그랬다. 어땠는지, 우리 여준이 형이. 그런데 그렇게 오래 있지는 않았고요. 예. 어쨌든 이 기자 생활은 전략가가 되는데 상당 부분 일조를 했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현대 정치는 여론 정치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기자들이 이런 걸 아마 잘 파악하겠죠. 또 어떻게 여론을 이끄는가 이런 것도 잘 파악할 텐데 안철수 의원 캠프나 혹은 지금 안철수 의원 쪽에 아마 이런 여론을 파악하고 움직이는 그 밑에 사람들이 잘 없어 보여요. 네. 그래서 지금 자꾸 실수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엉뚱하게 양비론을 펼쳐. 그렇습니다. 그 양반은. 참 안타깝더라고. 그러니까 좀 아니 이 건을 어떻게 양비론으로 몰고 가? 아무리 민주당하고 선명성 경쟁을 벌인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렇지. 그건 아니지. 그건 새 정치가 아니지. 그러니까 아마 그런 참모들 부족하다고 보고 좀 여러 사람들을 또 센스 있고 촉이 있는 소위 말하는 나 같은 사람 갖다가 썼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대충 그냥 대답하시는 것 같네요. 아니 본인을 써달라고. 어느 학교 나왔어요? 어느 학교 나왔어? 어디 학교? 우리 이 작가님은 대학교? 전 청주대학교 나왔습니다. 청주대학교. 전 신방과 나왔어요. 좋은 과 나왔네. 그럼요. 딱 센스 있고 촉이 있어. 나도 신으로 시작하는 신학과 나왔어. 신이 뭐야? 신학과. 신학과. 강남대라고 저기 수원 근처. 용인에 나름 스카이였습니다. 수원대, 용인대, 강남대 해서 수원 용인권의 스카이. 우리 김구라 씨가 예전에 했던 말이 생각나네요. 아니 그 PD가 이렇게 학교가 생각 바뀌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그 양반은 너무 또 학력 따져 김구라. 학교가 뭐가 중요하나? 본인도 말이야 이날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그 주위에 항봉할 노숙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다 서울에 못 들어간 건 마찬가지인데 참 그거 갖고 따지는지. 여간 우리 여준이 형. 지금은 당국대는 그 서울에 있지 않습니다. 옮겼나요? 죽전으로 용인 죽전 우리 동네 산 2개 넘어가면 당국대야 우리 집에서. 자, 그래서 동아일보 나왔어요. 동아일보를 입사했는데 얼마 안 있다 나왔어요. 그리고 경향신문을 이직을 하는데 이게 문제가 그겁니다. 경향신문이 지금의 경향신문이 아닙니다. 그렇죠. 당시에 그 여당의 기간지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박정희가 경향신문을 강제로 강탈했었죠. 그렇죠. 그래갖고 지금의 경향신문 사옥도 정수장학회 소유 아닙니까? 그렇죠. 강제로 강탈한 그 경향신문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여당 기간지로 가면서 이제 뭐랄까요? 슬슬 권력에 발을 들이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문사를 나와가지고요. 주일 대사 공보관으로 들어갑니다. 어느 정권 때? 박정희 정권, 전두환 정권이죠. 전두환 정권 때. 그러니까 박정희 정권 때는 동아일보 경향신문 이런 신문사에 있다가 전두환 정권 들어서는 주일 공사로 공보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허문도도 바로 이 주일공사 공보관 출신인데 공보관으로 들어가면서 그 자연스럽게 이제 정치를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자로서 여론도 배웠고 정치까지 배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보관 하면서 굉장히 뭐라 그래 공무원으로서 실력을 인정받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때부터 윤여준이 항상 그 권력의 지근거리에서 어떻게 보면 꿈을 키워나간다. 이렇게 봅니다. 계속 전두환 정부 이렇게 지나오면서요. 노태우 정부, 아까 또 김 PD 말씀하신 김영삼 정부 이렇게 계속 권력의 지근을 키워나가다가 드디어 윤여준의 꿈을 실현시켜주는 주군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누굽니까? 안녕하십니까. 회창입니다. 그렇습니다. 이회창입니다. 이제 진동 소리가 있습니다. 대중여권 한번 해줘요. 에이 진짜 언제 거 하고 있어 진짜. 에이. 아니 시켜놓고 저러고 있어. 거기 97년 선거에서 네. 이회창 씨가 대권에 패하죠. 음. 패하고 다음 해에 윤여준을 자신의 정무특보로 임명했습니다. 98년에 98년에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윤여준과 같이 정권을 되찾아보자. 예. 이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말입니다. 윤여준은 뭐 장자방 전략가라고 하는데 이회창 대통령 만들기 2번이나 실패했지 않느냐. 예. 뭘 그런데 윤여준이 장자방이냐 이러는데요. 실질적으로 97년 선거에서 윤여준이 한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윤여준은 98년부터 본격적으로 이회창 옆에 있었지. 예. 97년 대통령 선거 때는 별로 한 게 없다. 그러니까 정권을 휘두르지 못했다. 예. 97년도 선거에서 아마 윤여준이 정권을 휘둘렀다면 결과가 바뀔 수도 있다. 아니 근데 우리 윤여준 전 장관이 그때 이제 우리 국민 TV 라디오 나와서 하신 말씀은 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당일 때 아닙니까? 네. 이회창 형 옆에서 국민들이 야당에게 선명성도 요구하지만 야당이 너무 싸움 거는 건 또 싫어한다. 이런 이중성이 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품격 있는 그 야당의 모습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회창이 형한테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회창이 형이 그냥 회쳐먹었다는 거야. 그게 됩니까? 보수에서는 그게 안 돼요. 귀에 넣지도 않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 선거 패배 책임을 윤여준한테 돌리자니 윤여준이 후보도 아니었고 윤여준 말을 뭐 다 들었다는 전제도 없어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뭐 선거 패배가 윤여준 탓이느냐 했을 때는 또 얘기가 달라지고 이때 그 2002년 얘기는 또 한번 그때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선거 패배 책임은 누구한테 지워야 되니까 자꾸 뭐 이렇게 김대엽이 탓이라니 윤여준이 탓이라니 이러고 있는 거죠. 그렇지 뭐 2012년 총선 패배는 김용민 탓이라니 다 그런 거지 뭐. 그렇습니다. 자,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2002년에 드디어 한나라당 미디어 대책위원회를 맡습니다. 2002년 그 전에 2000년 총선 얘기 좀 한번 넘어가면 안 될까? 얘기하십시오. 2000년 총선 때 이 대폭적인 공천 물갈이를 한나라당이 있었단 말이죠. 그건 뒤에 나오는. 뒤에 가서 나와요. 알겠습니다. 건너갑시다. 어쩌지 왜 그걸 빼놓나 싶었어. 뒤에서 나옵니다. 오케이. 이게 이제 이 박사나 이런 사람들 이렇게 못 나가지. 뭐 알아야 나가지. 개코를 뭐 알아야. 아유, 내가 그럼 지금 하란도 시키면 하는 거지.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이 박사의 실체를 좀 알아야 됩니다. 말이 박사지. 우리가 좀 헛물이 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근데 이때 그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그랬는데요. 이때도 그 윤여준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거판을 짤 수가 없었어요. 김 PD 말씀처럼. 그렇게 일단은 이회창이 자기 말 안 들어줬고 또 한나라당 내에서요. 윤여준 견제 세력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윤여준의 어떤 정권을 주고 대통령 선거에 승리를 하면 윤여준이 과실을 다 따먹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어디 견제 세력이 등장했다 하는 거죠. 또 그 총선에서 공천 학살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또 선거를 경험해봐서 또 한마디 첨언하자면은 작년 대선 때 어디라고 말하진 않겠지만은 새누리당 인사입니다. 새누리당 인사는 박근혜가 떨어지길 바랐어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 농담을 한 얘기 아닌가 싶지만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 출마할 그럴 수 있죠, 예정자였습니다. 만약에 문재인이 된다? 그러면 2014년 지방선거는 문재인 정권 심판론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럼 자기는 자연스럽게 그 순풍을 타고 당선이 되는 그렇습니다. 건데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말이죠. 이 선거가 그 당이 똘똘 뭉쳐서 뭘 한다? 기대할 수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 똘똘이 말이 됩니까? 지난 대선 때 문재인 안 도운 정치인들 꽤 있어요. 많죠. 그 사람들이 뭐 토라져서 그런 정도가 아니라 자기의 어떤 이익에 부합하는 거야. 문재인 낙선이. 이런 인간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에서 그런 말 했습니다. 민주당 내 국회의원 중에서도 문재인 안 뽑은 사람 몇 명 있을 거다. 안 뽑는 정도까지. 당연하죠. 안 뽑아. 뭐 누가 알아? 뽑았는지 안 뽑았는지. 도와주기는커녕 안 뽑은 사람도 있을 거다. 그리고 속으로는 웃고. 그렇습니다. 표정 관리하고. 그렇습니다. 참 하여튼 국민들이 그런 친구들 표준다고 생각하니까 참 내가 다 민망하네. 그렇습니다. 이야기해서 해봅시다. 결국은 근데 선거 패배했죠. 그러니까 뭐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누군가의 책임을 지어야 되니까 윤여준이 패배의 멍에를 뒤집어 쓰고 일선으로 물러나게 됩니다. 완벽 아무것도 당직도 맞지 않고 그냥 완전 물론 야인으로. 그런데 이게 사람이요. 화장실을 가고 싶으면 휴지를 찾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 탄핵이 이루어지니까 이제 윤여준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탄핵 국면, 위기 국면이 왔단 말이지. 위기 국면이 바로 있다가 총선이 있었잖아요. 탄핵 뒤에. 그러니 어떻게 선거를 작살나게 생겼는데 당시에 무슨 뭐 한나라당이 100석도 못 얻는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대표가 박근혜였죠. 박근혜 대표가 윤여준을 찾을 수밖에 없었고 윤여준이 그래서 한나라당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화려하게 컴백을 한 겁니다. 대책본부장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표 때.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표 때. 이게 뭐냐면 최병렬이 대표를 하다가 탄핵 때문에 물러났거든요. 그리고 나서 박근혜가 대표가 됐지 않습니까? 구원투수로. 그리고 구원투수로 박근혜에게 이어받아서 선거대책위원장을 윤여준한테 준 겁니다. 거의 뭐 그렇게 비토를 하다가 똥줄 타니까 찾는 거지 뭐. 그래서 이 윤여준 전 의원이 박근혜한테 뭐라고 충고를 했냐면 이 선거 그때 뭐 천막 당사한다 그땐가? 그렇죠. 나갔었지 않습니까? 그때 2004년. 뭐라고 했냐면 무조건 잘못했다고 말해라. 국민들한테 핑계 대지 말고 이해를 구할 필요도 없다. 무조건 잘못했다. 반성한다. 다시는 안 그렇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라.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가 빙긋이 웃으면서 잘 됐네요. 어렵지도 않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잘 됐네요. 어렵지도 많은 않고. 멘트가 필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설명을 하거나 뭐 설득하거나 그럴 필요 없이. 이게 박근혜한테 우리가 배울 게 있어. 아주 간단해. 명확해. 선명하고. 근데 근데 이 진보는 워낙에 또 머리들이 좋고 말빨이 세니까 한마디 뭔 이야기를 시작하면은 끝이 없다고. 이러다가 질리는 거야 한마디로 해서. 서로 박근혜는 뭔 설명하기가 싫고 그냥 한마디로. 설명하기도 어렵고. 근데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박근혜 무서운 점입니다. 사실 만약에 당시 대표가 박근혜 아니고 다른 사람이었으면요. 윤여준의 이런 충고 안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지들이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 대통령 탄핵을. 그거 사과할 일이 없지. 왜 사과하나. 근데 박근혜는 어쨌든 속으로 잘했든 못했든 이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럼 내가 사과하지 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당시 다 쓸어가던 한나라당이 물론 뭐 정동영 의원의 노인 평화 바람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에서 섞이는 바람에 그래도 겨우겨우 120석이었어 정확하게 100석을 넘기면서 그러니까 숨통을 그때 끊을 수 있었는데 확 끊었어야 되는데 아쉽네. 하여간 그렇게 해서 2004년 총선 때 한나라당의 살아난 거죠. 기사 발생을 이끈 주인공이 바로 윤여준. 그렇습니다. 이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윤여준의 어떤 진단, 당시 탄핵 국면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진단이 제대로 나와서 결국은 이렇게 한나라당을 살리는 그렇게 됐다고. 그 양반은 확실히 보니까 이런 거 있네. 어떤 그런 메시지 이런 거보다도 설득력 뭐 이런 논리보다도 자세를 굉장히 중시하는 것 같아요. 자세. 네네네. 그런데 그 자세가 나올 때 대단히 객관적이고 또 정확하게 진단한 뒤에 그 자세를 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뭐 이게 옳다 저게 나쁘다 해서 자세가 나오는 게 아니고 대단히 머릿속에서 한번 돌려가지고 나오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자세. 그래요. 그리고 나서 2004년에 여준이 형이 국회의원이 된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냥 뭐 선거 승리만 도왔다. 승리는 승리는 아니었고 약간
하여튼 뭐 망하지 않을 정도의 어떤 기반은 마련해준 정도의 역할을 했는데, 난 참 이거 보면서 느낀 것이 있는데, 아니 이쪽에 이른바 반한나라당 진영은, 반새누리당 진영은 망하면 아주 홀라당 망하고 네. 이겨도 간신히 이겨요. 그 새누리당은 망해도 그렇지. 기본은 먹어. 아, 그게 뭐 일단은 저기 영남표가 있으니까요. 영남표. 예. 거기만 합쳐도 한 70석 가까이 되는데 무슨. 그러니까 완전히 망할 수가 없어요. 그 동네는. 일단 탄탄하게 받쳐주는 지역 기반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저렇게 마음대로 막 하고 다니는 겁니다. 예. 뭐 딴 게 있겠습니까? 자, 그 우리 여준이 형 그다음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2002년 대선에서 이해창이 지략가로 활동하다가 선거 패배에 책임을 지어서 물러났지 않습니까? 예. 물러났는데 자 봅시다. 아까 김 PD가 말한 2000년 총선 얘기를 이제 한번 해볼게요. 예. 그러니까 2000년 총선에서 중진급 거물들이 대거 공천에서 탈락하죠. 그러니까 공천 학살이라고 네. 하는 게 일어납니다. 우리 저 김상현 편 할 때 잠깐 설명해드렸었죠. 근데 그때 공천 학살을 왜 했냐면요. 이회창이 자신의 권력 강화, 이거 뭐 당연한 거고, 네. 1인 어떻게 보면 총재 독재 체제를 구축하려는 거죠. 이건 뭐 누구나 근데 하는 겁니다. 이명박이가 그 잡고 나서 다 뭐 박근혜에게 쳐냈고, 이번에 박근혜 잡고 나서 친이게 다 쳐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식인데, 그 권력 강화를 위해서 한 이유가 첫 번째고, 또 하나는 한나라당은 수구다, 보수다, 늙었다, 이 이미지를 깨트리고 싶어서 그 중진들, 나이 많은 중진들을 전부 쳐낸 겁니다. 근데 당연히 이 학살당한 의원들하고 그를 따르는 보좌관들, 이런 사람들, 또 계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계파들이 당연히 강력 반발했겠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회창한테 뭐라 그런 게 아니고, 이회창 뒤에서 이거 꼬시고 진두지휘한 게 윤여준 아니냐,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윤여준을 공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총선에서 공천 학살 당했다, 그런 미움, 이건 윤여준이가 뒤에서 조정했다, 이런 미움에다가 대선 그 패배라는, 이번에 2002년도에 그런 것까지 겹쳐지자 윤여준은 더 이상 한나라당에 남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야인으로 2002년 이후에는 야인으로 돌아볼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저기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2002년 직후에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자, 대선 직후에 2002년 대선 직후에 이회창이 정계를 은퇴 선언을 했죠. 예. 그리고 그러면 이회창이 나갔으니까 새롭게 또 대표를 뽑아야 할 거 아닙니까? 글쎄 말입니다. 그러니까 또 전당대회가 해야 되고. 예. 그때 대표 후보로 나온 게 최병렬입니다. 최병렬이 자기 후보로 나와가지고 자기가 그런데 스스로가 내가 이 한나라당 대표로 되기가 힘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불렀냐면 바로 윤여준을 다시 부릅니다. 윤여준을 불러가지고 날 좀 도와달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인으로 있었던 윤여준을 최병렬이 러브콜 해가지고 부른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저는 윤여준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보거든요. 단점. 네. 윤여준은 날 알아주는 사람, 날 불러주는 사람, 어디든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자, 보십시오. 문재인의 경우도 그랬나? 그렇습니다. 불러주니까 달려가잖아. 안철수 불러주니까 달려가잖아. 이거 말이죠. 최병렬, 이게 한나라당 그때 윤여준이 한나라당에서 나올 때 말입니다. 아까 네. 말씀드렸지만은 그 숱한 모욕과 이런 걸 당하고 나왔거든요. 예. 그런데 최병렬이 불렀다고 다시 쪼르륵 달려가. 우리 같으면 자존심 상해서 안 달려가요. 네 알아서 해. 나 이렇게 될 건데. 근데 저 출세는 언제고? 그렇습니다. 이러면서. 그럼 달려가잖아요. 오세훈 시장 만들 때도 그랬었고. 네. 그러니까 이게 아마 윤여준의 가장 큰 단점이 아닐까.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가서 내가 힘을 줘야겠다, 내가 도와줄 수 있겠다, 그러면은 갖는다. 이게 저는 좀 가장 큰 단점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거를 말씀드리면 제가 벌써 2년 전에 쓴 글이기 때문에 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다 미래를 예측했다. 역시 똑똑해. 그래요. 진짜 그 양반 보면은 뭐 종횡무진이에요. 뭐 새누리당, 민주당 가리지 않고 뭐 월담을 하듯이 이렇게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교류하고. 그러니까 말입니다. 아까 우리 김 PD님께서 이명박 당선에 어떤 공신 역할을 했다. 예. 그런데 이명박 당선되고 팽당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이명박이 당선되고 나서 윤여준을 불러줬잖아요. 예. 때문에 달려갔을 거다, 윤여준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윤여준하고 이명박하고 사이가 틀어졌거든요. 틀어져가지고 뭐 당연히 안 불러주니까 뭐 계속 뒤에서 비판하고, 이명박 정권 때 윤여준 이명박을 많이 비판했거든요. 네. 그랬다.
그렇게 봅니다. 박근혜하고는 왜 이렇게 등졌을까요? 아니 박근혜 오히려 윤여준은 이명박과 박근혜 두 사람이 나왔을 때 예. 이명박보다는 박근혜를 마음속으로 많이 밀었어요. 예. 왜냐면은 그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 이제 후보가 되는 거죠. 한나라당 공식 후보. 예. 거의 확실시 돼갈 때 윤여준이 한나라당 관계자들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들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 이러느냐. 그러니까 이명박 같은 사람 후보가 돼서 안 된다는 얘기지. 예. 그런데 되고 나서는 뭐 도와줬겠지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쪽을 이명박보다 박근혜 쪽을 했는데 박근혜가 그 탄핵 이후에 윤여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성공했지 않습니까? 예. 성공했는데 그 이후로 또 윤여준을 야인으로 내버려 두니까 뭐 안 찾아주는데 어떻게 합니까? 안 찾아주는데 그러다가 뭐 안철수 멘토 이런 사람 들으면서 거기 갔다가 문재인 의원이 손 내미니까 갔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최병렬 한테 가서 윤여준은 또 어떻게 했냐 봅시다. 결국은 결론부터 말하면은 윤여준이 짠 전략 최병렬이 그걸로 한나라당 대표가 됐습니다. 이때 윤여준이 짠 전략이 뭐냐면 이회창 3고 초려론이었어요. 이회창 3고 초려론.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면 최병렬이 말입니다. 예. 최병렬도 뭐 구룡의 한 마리다 뭐 어쩌고 뭐 이러면서 그 대통령 후보 나오려고 그랬었잖아요. 예. 그러면서 과거 2002년 대선 당시에요. 이회창으로선 100번 나가면 100번 다 진다. 이회창 필패론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이회창을 대단히 공격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회창 지지자들이 최병렬을 곱게 보겠습니까? 당연히 안 좋게 보지. 그런데 어쨌든 이회창은 그러지만 장기간 한나라당 총재로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한나라당 내에 이회창 지지자들이 아직 많이 있다고요. 그러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처럼 이회창도 은퇴선을 했지만 다시 돌아오라. 기대했던 사람도 많다고. 예. 이 상황에서 이회창을 그렇게 공격했던 최병렬이 총재 후보로 나온다고 하니까 당연히 이회창 측근들 또 이회창 개파들, 이회창 대의원들이 싫어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윤여준이 이회창 상고 초려론을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섭섭해 있던 이회창 세력들의 마음을 풀어주라는 얘기지. 당신이 나가서. 그러니까 당시에 말이죠. 최병렬은 거의 안 된다고 봤어. 당시에 상대편 후보가 누구였냐면 서청원이었거든요. 서청원 또 박근혜 개파 힘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의 서청원이 된다고 봤다고. 여론조사에도 서청원 1위였고 이거를 한 방에 뒤집었다니까. 이 이회창 상고 초려론으로. 그러니까 이 이회창 상고 초려론으로 한 방에 어떤 그 사람들 마음을 달래면서 이회창 상고 초려론이 그겁니다. 이제 이회창이 정계 은퇴하고 떠났죠. 그러니까 찾아가서 계속해서 다시 뭐 고문을 하든 뭘 하든 우리를 도와달라 이런 식으로 당신이 필요하다 이렇게 무릎 꿇고 얘기를 해라 말이죠. 예. 그걸로 했었고 또 당시 중진들 강재섭 뭐 김동영 이런 사람들하고 연대도 직접 주선합니다. 직접 주선하면서 최병렬 전당대회 연설문까지 직접 썼다 그래요. 이거 원래 사실 연설문 정도는요 예. 밑에 사람 쓰지 윤여준 정도 급 사람들이 쓰는 게 아니거든. 그렇죠. 그런데 그만큼 공을 들였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언론과의 인터뷰까지 일일이 코치를 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강력한 1위 후보 서청원을 따돌렸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사람이 근데 어떻게 보면 이런 겁니다. 최병렬 당대표 만들어서 1등 공신이 됐습니다. 네. 그렇지만 윤여준이 전면에 나서고 언론의 조명을 받으면 받을수록 한나라당에서는 당연히 그를 비토하는 세력이 늘어나겠죠. 예.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왜 첫 시간에 엄창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창록. 예. 엄창록은 어떻게 보면은 야권의 최고의 역사상 최고의 책사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 여권의 최고의 책사는 바로 윤여준입니다. 근데 두 사람이 결정적으로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예. 엄창록은 이 미디어라든가 혹은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걸 정말 싫어했습니다. 병적으로 그러니까 계속 숨는 거예요. 그런데 윤여준은 그게 아니야. 즐겨. 인터뷰 같은 거 즐기고 사람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 즐깁니다. 예. 대통령 문재인 후보 선거 도와줄 때도 나와 TV 나와서 토론한 이게 한 거 아닙니까? 그 정말 노련했어요. 아이고 그건 엄청난 거였지. 예. 그리고 뭐 지금도 그 젊은 친구하고 팟캐스트 지금은 안 하고 있지만 그런 것도 하고 이런 걸 즐긴다니까 그 양반은. 그러니까 엄청록하고 큰 다른 점이 그건데 예. 아까 말씀드린 그 윤여준의 단점 첫 번째
누구라도 불러주면 간다 이거고 두 번째는 이렇게 앞에 나서기를 좋아한다. 이 앞에 나서면요 당연히 총알바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격이 들어올 수밖에 없죠. 예. 그러니까 아니 정치인이라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직접 정치를 하고 내가 정말 뭔가 돼보려고 그러면은 이 화살 같은 거 많이 맞을수록 좋은 거야 사실은. 예. 근데 이 양반은 책사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게 어떤 책사로서의 한계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 2000년 총선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당시에 그 민국당 만든 사람들 뭐 김광일, 김윤환이니 이런 사람들을 한나라당에서 도려내서 퇴물 처리한 사람이 윤여준이다. 그러니까. 예. 아, 저 그 얘기를 듣고 그 당시도 엄청난 모험이었거든요. 한나라당은 웬만하면 모험 안 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같이 끌고 가는 방향을 택하면 택했지. 그렇게 뭐 내친다든지 이런 게 못한다. 게다가 또 호주, 김윤환 날리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말하면 그때 아유 뭐 공천 발표하고 그 회의하는데 들어가서 말이죠 막 들어눕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 김동영 씨는 악수하면서 이럴 수가 있냐고 이럴 수 있습니까? 뭐 이러고 뭐 그랬다고 아유 정말 난리도 아니었어. 회창형한테? 네, 회창형한테. 정말 엄청난 난리도 아니었어. 그 당시 그래서 재밌는 일화인데 우리 지난번에 이기택 형 얘기도 했지만은 네. 김윤환한테 와가지고 내가 100만 표 모으면 되는 거 아니냐. 허주가 그 자리에서 바로 비웃어줬다는 그렇습니다. 그런 일화 기억이 납니다. 100만 표가 뭐 애 이름이야. 누가 이기택 보고 그 표를 줘. 아유, 당시에도 그러니까. 아니었지. 그건 참 불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보면은. 그게 그런 그 정치인의 가장 또 약점 중에 하나가 예. 주위에 의원님 구실구실 되는 사람밖에 없으니까 예. 이게 가려져요. 그러니까 예.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눈이 없어져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뭐 예. 참. 아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여준이 형이 2006년에 이제 이르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어쨌든 그 최병렬을 당 대표로 만들었기 때문에 최병렬의 신임을 받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당시에 한나라당 여의도 연구소장을 맡습니다. 그랬죠. 지금 여의도에 있는 거 예. 막 맡아 있어요. 맡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최병렬을 다음 대선에 뭐 한번 밀어야겠다. 이런 생각도 했을 수도 있겠죠. 뭐 그건 뭐 내가 확인된 바는 아니고. 확인된 바 아니고 내 생각에 그럴 수도 있겠지 너무 뭐. 어처구니 없는 발상이었어. 예. 그런데 한나라당과 그 최병렬이 그 차떼기 또 노무현 탄핵 이렇게 해서 최병렬이 날아가 버렸잖아요. 네. 날아가니까 뭐 야인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박근혜가 다시 불러줘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 예. 갔다가 또 박근혜가 더 이상 써먹지 않으니까 또 야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용만 잔뜩 당해놓고. 이용만 당한다니까요. 참. 그러니까 이건 뭐 사실은 박근혜 그 도와주고 나서 뭐 쫓아낸 건 아니고 이 양반 스스로 탈당했어요. 스스로 나왔는데 그거 왜 나왔겠어? 못 살게 하니까 나왔지 뭐. 안 그렇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야인처럼 살았는데 그 어쨌든 그 윤여준의 그 실력이란 거는 워낙 참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2006년 지방선거에서 오세훈의 선거기획위원장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그를 당선시켰고 한나라당 대표 후보 뽑는 전당대회에서 네. 박근혜 이명박 어쨌든 두 쪽에서 또 동시에 러브콜을 보냅니다. 예. 윤여준만 잡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근데 거절했어요. 어느 쪽으로 가진 않았어. 예. 가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명박 당선이 확실시 되자 당신들 어떻게 하려고 이러느냐 이렇게 한 뒤에 이명박이 당선되니까 예. 좀 이명박 정권의 날카로운 독서를 여러 차례 언론과 인터뷰라든가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명박과 윤여준의 사이가 많이 멀어졌죠. 예. 그러니까 원래 선거 전에요. 이명박의 인터뷰를 보면요. 나 윤여준하고 되게 친하다. 막 그런 얘기가 막 인터뷰에 나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이가 나쁜 것 같진 않았는데 아마 이 당선 후에 윤여준이 자기에 대한 비난의 화살을 여러 차례 날리니까 우리 각각해서 삐졌지 않나. 진노하신 것 같은데. 아니 진노할 것도 없지 뭐. 걔 나 싫어해? 뭐 욕하고 다녀? 빼줘해버려. 그렇게 이러고 돼요. 마는 거지 뭐. 그리고 사실은 뭐 윤여준의 이름이요 사라집니다.
뭐 언론이나 이런데 정식 정계에서나 정가에서나 보이지 않게 됐어요. 예. 그러다가 갑자기 윤여준 이름이 다시 나왔던 게 바로 안철수. 안철수의 멘토다. 예. 뭐 안철수와 같이 강연을 다닌다. 예. 이러면서 다시 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된 거죠. 이때는 이미 이제 새누리당하고는 다시는 그렇습니다. 손잡기 힘든 상황. 안철수하고 같이 다닐 때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예. 그랬는데 또 안철수당 틀어지죠. 예. 틀어짐으로써 또 야인으로 갔다가 선거 직전에 문재인 후보의 러브콜을 또 받아들여서 네. 문재인 후보 캠프에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윤여준 전 의원이 문재인 캠프에 가서 한 일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한 일도 별로 없고. 네, 본인도 그 얘기 하더라고. 가서 그냥 지원 연설을 하는 정도고 네. 뭐 큰 역할을 하진 않았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자기는 뭐 그렇게 그 문재인을 지지하면서도 문재인이 당선될 거다. 이쯤 되면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대요. 이미 그 패배를 예견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이는 겁니다. 참, 당시 뭐 대선 얘기하면 뭐 자꾸 안타까운 마음밖에 안 드는데 예. 당시 민주당의 어떤 전략가들이라고 하는 거죠. 예. 이해찬, 박지원, 윤여준 3명 다 손발이 묶여 있었다는 거예요. 3명 다 손발을 묶여 있는 뭘로 선거를 치르란 말이죠. 참으로 답답한. 그럼 누가 기획을 했어요? 그 지난 아니 대선은? 그거를 뭐 말할 수는 없고. 아니 그러니까 고기도 먹어본 놈이 안다고. 아니 본인이 실력이 없으면 좀 남의 머리를 빌리든가 해야지. 그 중요한 선거에 뭐 자기 스펙 늘리려고 하나? 아, 나 참. 그러니까 뭐 당시에 이제 뭐 김한길 의원 또 강력히 이제 내가 먼저 물러나겠다, 이해찬 물러나라 뭐 이렇게 했었고 또 안철수 측에서도 계속 그런 신호를 보냈죠. 신노 물러나라고. 저 박지원 아웃시켜라고. 근데 왜 적전에서 그런 요구를 할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그래서 스스로 물러났지 않습니까? 두 사람 다 물러나니까 또 안철수 의원 쪽에서 뭐 그렇게 말한 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 속을 뒤집어 놨던. 그래 놓고는 그런 뜻은 아니었다. 그런 뜻이 아니었다. 이렇게 말했었죠 안철수 의원. 그래서 사람 속을 확실히 딱 뒤집어 놨는데. 잠깐만 그런데 정말 이 킹메이커로 갈 수 있는 이 3명의 머리를 맞대도 이길까 말까인데 이 세 명의 손발을 다 묶어놓고 어떻게 그 새누리당을 이길 수 있냔 말이에요. 새누리당은 미국의 어떤 그 선거 캠프에 그런 사람들까지 데리고 가가지고 공부해가지고 하고 있고 국정원의 도움을 받고 경찰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선거를 치르는데 우리는 말이죠. 나름 머리 돌아간다는 사람 3명 손발을 다 묶어놓고 선거를 치르는데 어떻게 이길 수가 있냐고요. 택도 없는 얘기지. 여기서 잠깐 이해찬과 윤여준 비교해 보면은 누가 더 훌륭하다고 보십니까? 선거 책사로서. 80년대, 90년대까지는 전 이해찬이 앞섰다고 해요. 이해찬. 그 옛날에 저 국민운동 본부 만들어 활동한 거 보면요. 예. 정말 잘 돌아갑니다. 예. 거의 다 이해찬 머리에서 나왔어요. 그거 다. 그런데 이게 사람이 또 이것도 어떻게 보면 독재야. 그러니까 자기가 여러 차례 해가지고 여러 차례 만들었지 않습니까? 뭔가 성과를 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남의 말 안 듣는 거지. 근데 사실 물론 내가 잘하지만 또 밑에 사람들이 가끔 가다가 정말 번쩍인 아이디어를 낼 때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해찬 의원이 그거를 이제 나이가 먹으면서 사람이 어떻게 보면 더 좁아졌다고 봐야 되나? 그러면서 촉이 사라지면서 내가 최고다라는 생각을 자꾸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번 대선에서도 불협화음 없이도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그런 불협화음 낸 것도 그런 이유였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아마 윤여준 의원이 앞선다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두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뭐 용어 상박이고 예. 대단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엄창록 이후로는 이쪽은 이해찬, 저쪽은 윤여준. 그렇습니다. 그렇게 봐야겠죠. 이 선거 기획에 있어서는 그 두 사람이 뭐 쌍두마차를 이루었었는데. 자, 그런데 이제 근데 두 사람이 다 문재인 캠프였는데 있었는데 아무런 힘을 못 썼다는 얘기죠. 네. 참. 그래서 제가 그 당시 EJ 할 때 여러 차례 방송에서 절대 이해찬 물러나면 안 된다 그랬거든요. 예. 내가 뭐 이해찬을 좋아해서 그래. 내가 뭐 이해찬한테 밥을 한 끼 얻어 먹었어. 뭐 담배를 한 대도 피웠어.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기획자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아니 문재인 후보가 정치를 오래 한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 대통령 선거 바로 전에 정치 들어온 사람이야. 그거 좀 사람이 있어요. 캠프가 있어요. 기획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이해찬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된다니까. 근데 그걸 못 하고 말이지. 에이, 참 답답하게. 정말 너무 아쉬운 그 잘못된 얼마 그 선택 때문에 지금 5년간 앞으로 좀 암흑에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답답합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 좀 많이 답답하다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윤여준이 어떻게 보면 90년대 이후로는 이해찬보다도 좀 뛰어나다 이렇게 말씀을 뭐 드렸었는데 예. 한 가지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예. 그 노무현 대통령이 말입니다. 네. 그 재직 대통령 재직 중에 일본을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일본을 방문해서 뭐라 그랬냐면 나는 한국에서도 공산당이 허용될 때라야 비로소 완전한 민주주의가 될 수 있다 생각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 이거는 워딩만 뭐 맞는 말이죠. 예. 정말 교과서적인 얘기예요. 그렇죠. 또 일본은 공산당이 있으니까 예. 일본은 합법적으로 공산당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근데 우리나라는 좀 특이한 케이스니까 예. 뭐 북한도 있고 또 국보법도 있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뭐 사람들이 비난하는 거죠. 하여튼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말을 듣고요 한나라에서 또 벌떼처럼 일어나는 거죠.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최병렬이 또 막 지가 앞에 나서서 뭐 이제 항의 성명하고 막 또 국회 뭐 보이콧 이렇게 하려고 했다고. 그때 말린 사람이 누구냐면 윤여준입니다. 뭐라고 말렸냐면 우선 발언의 진위를 살펴보자. 그리고 일본 공산당이 있는 곳에 가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일본 공산당 자세가 어떤지도 모르고 무조건 비난하면 되겠느냐.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못하게 한 거예요. 나는 정말 그때 만약에 한나라당 이걸 가지고 심하게 했으면 역풍 맞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윤여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머리가 팍팍 돌아가는. 지금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꼴통으로 나가는 이유는 어찌 보면은 윤여준이라는 브레이크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브레이크 잡아줄 사람이 없어서 저렇게 꼴통짓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저기 호남 광주의 경찰 이건 거의 지랄 아닙니까? 이거는 생각이 없는 거지. 야 이런 멘트는 진짜 참 난 정말 너무 놀랐어요. 이 친구들이 이게 뭐 정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막장으로 이미 막장이죠. 치달았구나. 더 이상 뭐 이 친구들하고 같이 뭐 국가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참 그거는 사치스러운 일이구나. 아니 근데 내가 어제 그 청문회를 보면서 말입니다. 네. 그 양반 그 증인으로 이제 참석한 사람들이죠. 네. 권은희 이제 전 수사과장 같으면 네. 범죄자가 아니잖아. 네. 참고인 증인이잖아요. 네. 증인인데 너무 그 국회의원들이 말도 안 되는 질문에 저자세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게 저거 막 같이 한번 싸우면은 어때 그게 법으로 저거 됩니까? 그 한나라당에 입당해야지 그럼. 그 양반은 이 공복이라는 마인드가 쫙 깔려 있는 양반이에요. 나는 모든 국민을 상대로 해서 법이 살아 있을 수 있도록 조력하는 역할이지. 뭐 내가 뭐 주도가 돼가지고 뭐 앞장서고 큰 목소리 치고. 그러니까 참 이 김용판이 같지 않다는 거야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러니까 원래 진짜 경찰은 경찰의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면 되는데 예. 정치를 하면 안 되지. 정치를 하라 그러면 김용판이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어쨌든 오늘 윤여준 얘기를 했는데 예. 낙검수에서 말입니다. 예. 김어준 총수가 그런 얘기를 했어. 예. 윤여준 보고 예. 합리적 보수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여준이 형이 나온 적이 없었는데. 아니 그런 얘기를 했어. 나와서 얘기한 게 아니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인물평을 뭐 이렇게 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예. 제대로 봤다 생각합니다. 아니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건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 없다 보니까 여준이 형이 좀 부각이 되는 면이 돋보이는 거야. 사실은 사실은 저 개인 입장은 한나라당을 도와주는 것 자체로 합리적일 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상적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한나라당 사람을 도와줄 수 없고 한나라당에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오늘 얘기 중에 제가 한번 꼭 집어넣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2002년 대선 때 거의 막판에 여준이 형이 이게 투입이 됐는데 그 형이 고안해냈던 거가 뭐냐면은 수도 이전하면은 서울이 텅텅 빈다. 집값 떨어진다. 이걸로 아주 막판에 긴장을 많이 했었는데 여간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도권 공동화 현상 선거의 맥을 탁 잡아내고 유권자들의 욕망을 이해하면서 그러면서 또 뭐 기선을 잡는. 그러니까 기본이거든요 사실은 선거 때 유권자 욕망. 유권자들이요 정책 보고 투표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렇지.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뭘 원하는지 쟤들이 그걸 탁 끊어서 하는 그게 정말 책사에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아주 명징하고 딱 알아듣기 쉽게. 그렇습니다. 결국 박근혜의 강점이 그런 거라고 하는 건데, 예. 말을 어렵게 하면 그 사람이 제일 말 못하는 사람이요. 글을 어렵게 쓰잖아요. 네. 책 제일 못 쓴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또 어렵게 쓰는 게 그 자기 어떤 자존심을 지키는 그 바보 같은 짓. 생각하는 정말 바보들이 아직 있는데, 예, 그래 여준영 보면서 참 우리 한국 정치 특히 진보가 좀 배워야 할 점은 자세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윤여준 또 무엇보다도 이 그 명징하게 또 유권자들의 욕망을 짚어낼 수 있는 것 이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오늘 하여간 수고 많이 하셨고 이제 마무리할 시간 됐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벌써 하겠습니다. 끝났나요?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